2000년도 닷컴 때 코스닥은 작전에 걸려서 2900선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 당시 반등폭은 얼마였을까요? 반등폭은 100%였고 마이너스 83% 폭락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코스피는 같은 기간에 30%의 반등을 하였고 마이너스 50%의 폭락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오른 놈이 더 많이 떨어진다. 이게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비교하면 더 심합니다. 이게 2000년도에요. 안녕하십니까. 밥만 먹고 작전적 급등주를 연구하고 있는 솔몽입니다. 나스닥 반등이 큰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르게 쓰면 사람들이 작전에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늘 그랬습니다. 버블이 큰 품목이 반등이 더 크다. 그죠? 또 하나, 이번 버블이 꺼지고 나면은 다음 상승은 나스닥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10년간 삐리리 합니다. 그 다음 상승은 오히려 지금 오르지 않은 그 어느 나라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아파트에 적용했을 때 지금 반등이 큰 지역을 조심해야 됩니다. 투기 세력이 남아있어서 왜곡이 계속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8년 후, 7년 후, 8년 후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게 더 많이 오르고 어느 게 더 삐리리 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는 하락도 작았지만은 그 후에 더 큰 상승은 코스피에서 일어났고요. 2200까지. 그리고 2008년 1000선까지 폭락했지만은 1999년과 같은 가격대죠. 그죠? 반면에 코스닥은 작전이 걸린 품목은, 지금의 나스닥처럼 작전이 걸린 품목은 반등도 더 컸지만은 그 후에 폭락이 더 컸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별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죠? 나스닥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폭락 때 더 250.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가 넘는, 한 8년 동안 마이너스 90%가 넘는 폭락을 당했습니다. 코스닥이라는 품목은 나스닥과 비교하기엔 좀 작은 시장이라서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확실한 것은 나스닥이 지금의 코스피나 지금의 다우지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기에는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8년 후의 급등은 나스닥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는 상해종합지수, 다른 나라 지수가 오른다. 그러므로 나스닥이 영원히 오른다는 소리는 뭐다? 진짜 개소리다. 나스닥이 지금 반등이 크게 했으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기도 뭐다? 개소리다. 누가 봐도 튤립 버블에 버금갈 만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 이 나스닥을 왜 튤립 버블에 속은 사람들을 비웃는 우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튤립이 반등이 나왔어요. 전문 용어가 있죠. 데드캣 바운스, 불트랩.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미련의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작기 때문에 나스닥 반등이 이렇게 계속 최고점을 갱신하는 반등이 나오기는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2번이나 나왔는데요. 하지만 설사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즉 반등이 더 클수록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럼 코스닥 말고 큰 시장은 어땠습니까? 역사상 버블 중에서 대공황 때가 반등이 가장 컸죠. 그 반등이 가장 컸던 대공황 때가 가장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큰 시장 중에서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고, 그 급등의 사람들은 마지막 광기에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고, 세력의 마지막 처분은 반등과 더불어 그 반등 후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마지막 타올라버리는 불꽃처럼 개미들은 고전 부근에서 불사지르게 됩니다. 나스닥이 설혹 그동안 없던, 큰 시장에서는 없던 최고점을 경신하는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더 많이 나올수록 그 버블은 더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